네, 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수입니다. 예, 지구가 홍인왕입니다. 오. 자, 지난주에 좀 후끈 또 이렇게 이번 2023학년도 수능 과탐의 영역 출제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했고, 자, 오늘 시간은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애들이 과연 이렇게 진짜 문제가 어려웠던 건가? 이게 1컷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건 문제가 어렵다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네. 생명과학의 문제 20문제 중에서 20문제. 예. 20문제 중에서 딱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개는 항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수축 문제, 막전이 문제, 유전의 계산 문제, 가계도, 돌연변이 딱 네. 5개. 다섯 그러니까 개. 이게 항상 준킬러든 킬러가 되든 항상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문항들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항들이 6월, 9월에 벗어나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걸 약간의 조금 더 디테일한 수치보다는 문자를 주면서 하나씩 조건을 따져가는 거. 그러니까 문자를 좀 뭐라 그럴까? 만약에 이것이 얼마라면 가정을 하면서 하나씩 계산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근수축 문제가 좀 그랬고 막전이 관련된 문제들도 그냥 기본적인 그림에다가 보통 찾는 문제의 문항이었던 거죠. 단지 그것도 문자로 주면서 이것이 어디 위치인지를 찾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비유전이라고 하는 문제의 두 문항이 가장 준킬러 이상급 되는데 그 문항에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유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분명히 6월, 9월에서 분명히 이런 걸 출제할 거다라고 분명히 냄새를 풍겼어요. 풍겼고 예를 들어서 다인자 문제에서 이제 비분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출제가 될 거야.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모이고 살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변형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이해를 하자. 이 문제는 어떤 스킬이 없다. 스킬 가지고 하지 말자. 항상 문제 속에서 접근해서 풀어가자라는 연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하고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걔를 봤을 때 전화했을 때 잘 봤냐 그랬더니 틀렸대요. 왜? 그랬더니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죠. 이게 17번, 19번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16번까지는 다 맞았대요. 다 맞았는데 뒤에서 3개가 날아간 거죠. 3, 3, 2가 날아가다 보니까 42점. 어이구. 걔가 1등급을 맞아야 이제 수시가 되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치. 지금 43점도 예상하고 있는데 1점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 아이도 이제 있던 거죠. 아 선생님 제가 늦게 시작했긴 했지만 걔가 이제 민사고였거든요. 늦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다행인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 풀어가는 양이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공부만 더 했었어도 유형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고3들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근데 쉽지가 않았을 거다. 보통 30점대 중반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게 보통 생각만하죠. 콕 집어서 요거는 좀 너무 어렵다. 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도 못했지. 일단 17 그 학생조차도 시간이 없으니까 뒤로 갈수록 네. 킬러 문제는 다 뒤에 있었잖아요. 네, 17번, 19번 같은 딱 2문제. 근데 딱 보기만 하더라도 되게 풀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되게 길어요. 문제도 길고 이제 가계도 같은 것도 그려주지도 않고 내가 그려야 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항상 한 2문제 정도만큼은 좀 버리고 시작하겠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으면 하나 정도만 해주겠다면 충분히 1등 나오지 않겠다. 보통 이런 전략이거든요. 요번에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수능 국어 오답률 제일 높은 게 17번이거든요. 비문학 17번. 17번 지문에 생명과학 지문이에요. 거기 이게 개딱지 개 있죠. 꽃게 개딱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 나왔거든요. 국어 선생님 내가 이걸 과학 선생님이야? 이걸 어떻게 분석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 나왔는데 한마디로
23학년도 수능 국어는 개딱지처럼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다른 것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쵸. 최소한 그 문제 속에서 조건을 줬고 그 조건대로 따라서만 해준다면 네, 맞아요. 했는데 이거 뭐지? 맞지? 몇 번 봤지?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자기가 될 수가 없죠. 자, 지구가 네. 이거 지금 수능 선택자로만 봐도 뭐 응시생은 아직 정확한 인원이 좀 들어왔는데 선택자로만 봐도 15만 8,363명 지금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많죠. 선택한 과목이 지구학인데 그렇죠. 일단 뭐 사탐을 지금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뭐 사탐도 지금 요번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생률하고 사회문화가 좀 심각한데 마찬가지로 이과생들도 생명하고 지구학이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학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렇게 계속 2년차 연속 이렇게 어렵게 지금 내고 있는데 문제가 어려운 건지 아이들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일단은 어렵긴 한데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같이 있네. 그러니까 왜 수준이 떨어져 있냐면 선택하는 이유도 있는데 뭐냐면 물화를 선택하는 애들이 보통 물화를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잘하고 점수도 나오면 물화로 남아 있고 물화를 좋아는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면 지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만약에 물화생제가 동일한 수준상의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했다면 지학이 제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 점수는. 왜냐하면 밑에서 의미 없이 그냥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막 엄청 쉽다. 이건 아니에요. 어렵긴 했죠. 하지만 생명과학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림 다 줘요. 그림 다 줬는데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판의 경계 관련된 문제여서 판의 경계랑 고지자기 뭐 이런 거랑 섞은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해령이 없어지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근데 기존의 문제들은 해령이 이동하는 것까지만 나왔어요. 없어지는 것까지는 안 나왔고. 근데 아니 이동을 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푼 거에는 없어지는 건 없었어. 그러니까 해령은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에 준 조건에 부합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는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분수 계산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기존에는 그 그림을 줘서 각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림의 각도를 표시해주고 이제 시선 속도가 얼마냐 뭐 이런 걸 찾는 건데 이번에는 내가 그림을 동그랗게 그려서 이 칸수가 몇 개로 나눠져 있으니 얘가 이 지점에 있을 때 각도가 몇 도쯤 되니까 이게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이걸 찾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중3 정도 수준의 수학인데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수학 시간에 그 어려운 미적분도 풀면서 중학에서는 간단한 삼각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목에 그러니까 시험지에 과목이 써 있으면 기존의 나머지 지식은 싹 삭제. 요거는 요거 내에서만.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면 뭐 신유형이란 말 튀어나오고 선을 넘었다는 얘기 나오고 야 수능에서 나왔는데 왜 선을 넘어.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던 문제만 나온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설에서 실시되는 어떤 모의고사들 너무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풀면 난 다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안 됐잖아 지금 니네. 의존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형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요런 문제도 있다 이건데 너무 한쪽에만 쏠려버려서 애들이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유형을 벗어나면 신유형 이 유형을 벗어나면 어려운 문제 이 유형을 벗어나면 선을 넘었어.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문제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가야 됩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어찌됐든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 개념.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 개념이 무엇이냐.
근데 그걸 이제 자꾸 간과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분 돼 있는 지식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 쭉 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문제 보면서 헉 당황하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시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구과학 실력뿐만이 아니라 타 과목의 결과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지구과학에 타 과목이 어떻게 풀렸냐에 따라서 이걸 기분 좋게 풀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풀 수도 이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선택한 타 과목을 잘 풀었던 애들은 지학도 잘 받고 이걸 못 봤던 애들은 지학도 망해버렸어요. 이미 여기서 마음이 배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거에서 비약을 먼저 풀면 안 되나? 안 돼요. 순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물화생지. 음. 물화생지 무조건. 그런데 하나는 내려가 있어야 네, 무조건 내려져 있어야 그러니까 투가 아닌 이상 지학을 먼저 풀 수는 없어요.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앞에 과목에 대한 것들의 심리적 영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과목이 기분 좋게 풀렸는지 찝찝했는지 몇 문제 못 푼 거 생겼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지학 풀 때도 부담감이 있을 거고 내가 뭘 몇 개 못했으니까 이건 다 맞아야 돼. 이건 더 해야 돼. 약간 그래서 이제 힘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을 제일 믿어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풀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 가지고 자꾸 의심하는 거죠. 이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자꾸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 말이 일리는 게 이 그 수능 만점 받은 학생 그 포항제철고등이 물질을 선택했어. 물질을 선택했어. 물리기 풀려서 물리는 기분 좋죠. 쉬웠잖아. 기분 좋죠. 기분 좋게 푼 거야. 그 지학도 기분 좋게 푼 거야. 그 일리 있네.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 과목들이. 아예 물론 이제 멘탈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청구 학생은 만점 받은 학생은 멘탈 강한 학생이야. 앞에 화학 원 생투를 받거든. 쟤는 투를 하니까 남다른 애죠. 남자는 원 두 개가 아니잖아요. 투를 하는 훌륭한 애죠. 훌륭하지. 얘는 멘탈 갑이야. 화학 그 어려운 걸 만점 받고 생투는 다행히 좀 쉬웠지 않았나? 생투도 요번에 좀 어려워. 네. 아니, 평단 똑같아. 45.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생지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난이도가 높고 그다음에 컷이 지금 1점 컷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의 운명을 좀 예측해 줘요. 2024학년도. 그러면서 그 출제 경향도 좀 분석해 주. 그러니까 앞으로 2023학년 이게 계속 이런 난이도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예측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후배 학생들이죠. 좀 지구과학, 생명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것까지도 좀 뭐 부탁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수축 막전이 가계도 관련된 세문항.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기본적인 처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을 좀 비유전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암기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돌려갖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잠시 머물지 말고 내신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중킬러 관련된 문제 유전된 관련된 문제를 좀 써머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수능 특강을 풀면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기출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잠시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되기 때 한 달 전이면 다시 또 문제 풀려면 또 안 풀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준킬러 관련된 문제들은 하루에 최소한 2-3문제만큼이라도 꾸준하게 풀어가는 연습이고 그거는 암기해서 풀려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데 단지 수화식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비교돼서 하는 문제가 나오니 그렇다면 항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보통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쯤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 늦었죠. 그때는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딱 짜임새 있게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높든 낮든 항상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난이도 자체가. 그렇다면 문제가 변형된 게 아니라 살짝 문제의 유형을 조금만 바꾸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과거에 나왔던 기출 그리고 아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좀 난이도가 있다란 문제들은 계속 잡으면서 가야지 나중에 9월 모평 이후에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점수가 고정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물리학 선생님들은 9평 이후에 사설 풀지 말라. 좀 제발 좀 기출 위주로 좀 많이 좀 풀어라. EBS하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도 풀어보고 뭐 어떤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가 풀면 뭐야? 못 풀면 쓰레기야. 이런다고요. 아니 출제자가 왜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콘텐츠를 보면서 그 문학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거꾸로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못 풀면은 문제가 뭐 그렇고 내가 잘 풀면 쉽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플레이어인데 평론가의 입장에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그 안에 플레이어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좋고 나쁘고 싫고 이거는 없잖아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다 하고 나서 대학을 가고 내년에 봤을 때 뒤돌아서 보니 아 이게 별로였구나.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수험생의 입장인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커뮤니티 활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일 때는. 수험생이 지나고 나선 해도 되는데 네가 뭘 하고 살든 상관이 없는데 수험생일 때는 제발 어느 쪽에 쏠리거나 뭐 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런 것들이 나중엔 독이 되지 않나. 앞으로 24학년도 지구학은 계속 이렇게 변별력 유지될 것 같아요? 유지될 거예요, 지학은. 다만 이제 또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3, 4, 6, 7, 9, 10은 다 쉬울 거예요. 또 쉽게 나다가 다 쉽다가 또 수능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난 잘해. 난 이제 이건 됐어. 난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올해 그 수시의 결정판이 뭐냐면 사실 내가 엄밀히 따면 영어가 있거든요. 영어가 9월 평가 모의고사에 1등급이 16%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출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 나서 수시 원서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향으로 좀 체제가 높은 뭐 애매했던 부분들을 다 가감하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지금 과탐 사탐 때문에 지금 다 망가지게 생긴 판이란 말. 물론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딴 애들은 어려우니까 나도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쉬었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갑자기 혼돈 올 수 있는. 아까 홍 선생님 얘기했지 앞에서 화학이 어려우니까 지학에도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쉬었다가 갑자기 팍 어려워지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자기가 받는 원래 등급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체제를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탐구가 6구에 쉽게 나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걸 건데 탐구에 대한 당부는 제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사실 좋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OT 때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흥민이 공을 못 차서 공 차는 연습을 하냐는 거죠. 걔 공 잘 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가장 기본적인 공 차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한다고. 왜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뭐 몇 개씩 차게 만들었다 맨날. 그걸 계속 차고 몸에 배야 어떤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찰 수 있다. 그게 되면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쉽다고 해서 안 풀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수능 가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도 모르게 답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평범하게 노력하고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살고 싶으면 특별하게 노력해야 돼요. 남들보다. 일반적으로 노력해서는 절대로 50점 1등급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쉬운 과목에도 인원이 지금 이렇게 많아졌으면 분명히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기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간도 쏟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고 어려웠네, 배신했네, 선생이 선생이 쓰레기네, 문제가 쓰레기였네. 모든 건 나한테서 이유를 찾아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남한테서 이유를 찾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유를 찾고 그리고 잘했으면 본인이 잘한 거고 잘 안 됐으면 본인이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그러면 조금 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말씀. 네. 요즘 새로운 종교 뭐 활동해요? 홍인한 홍인한 뭐 종교 활동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아니 지금 신학대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좋은 말씀이에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 지구학 갖고 이제 안 되나 봐요. 지구학 갖고 안 좀 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인한테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라. 좋은 말씀이었고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과탐 영역에서 생명 지구학 1부 2부로 나눠졌고 출제 경향까지 파악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24학년도 대비한 후배 학생들한테도 이 얘기 꼭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과탐은요 진짜 어느 시점 공부에 과탐은 뭐 6평이요 9평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3일 모의고사를 끝났을 거예요. 얘네들 11월 23일 모의고사부터 보고 빨리 정하고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루라도 좀 놓지 않고 꾸준히 가는 그런 학습 전략을 짜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